이 아침에 시간 있어가지고 유튜브를 좀 이것저것 지금 둘러보고 있었는데요. 거기 하나를 지금 재밌게 보다가 문득 나도 좀 할 말이 생각이 나가지고 어, 그 영어 공부 유튜브를 보고 있었어요. 근데 굉장히 좀 기존의 그런 어, 유튜버들하고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분이었는데 그러니까 좀 이제 너무 어려운 표현을 많이 배우지 말자. 그 기존에 지금 영어를 가르치는 분들이 너무 실생활에 쓰이지 않는 그런 좀 오래된 표현 그런 걸 많이 가르친다. 진짜 필요한 건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단어로 자신의 의사를 이렇게 전달하는 게 중요하지. 우리 그런 표현도 있잖아요. 어, 그 누구나 거의 다 알고 있는 거.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다 그러면 뭐 rain, dogs and cats인가? 그런 표현도 있고 또 술을 엄청 많이 마시다, 흥청망청 술을 마시면 즐기다 그러면 paint the town red인가 이런 표현도 있고. 근데 그런 표현들이 실상 이제 일상 대화에서는 쓰이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죠? 한번 찾아볼까요? 또 and cat, rain, rain, cat and dog인가? dog and cat가. rain, cats and dogs. 그죠? 이런 표현이 있죠. 그 비가 억수처럼 내리다. 또 아까 말한 것처럼 paint the town red. 대충만 쳐도 이렇게 나와요. 하도 많이 쓰이는 표현이니까. 근데 리터럴하게 이게 마을을 붉게 칠하다는 뜻인데 뜻이 엄청 많죠. 보면 진짜로. 그런 거 다른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른 내용이 엄청 많아요. 페인트 타운 레드 무슨 뜻이냐면 흥청망청 요란스럽게 축하하다 놀다 흥청망청 술을 마시면서 논다 이런 뜻인데 이제 주로 이렇게 지금 잘 쓰이지 않는 그런 표현을 많이 영어 유튜버들이 가르치니까 그런 거보다는 좀 기본적인 그 의사 표현에 좀 충실하자 이제 이런 얘기였는데 근데 제 생각에는 결국은 뭐 동으로 가든 서로 가든 결국 도착하는 지점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공부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기본적인 회화만 필요해가지고 당장 2년 이내에 이제 영어를 써먹고 그런 그 실제적인 필요가 있는 분들은 이제 우선 기본적인 표현으로 빨리 말을 하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그 영어라는 언어, 랭귀지를 배우려는 목적이 있다 그러면 어차피 어떤 길을 가든 다 똑같이 거쳐야 되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게 Paint the Town Red. 사실 이런 일상생활에서 이런 대화는 이제 거의 안 쓸 거예요. 그죠? 근데 이런 것도 분명히 알아둬야만 돼. 왜냐하면 영어 공부를 하고 책을 읽으려면 어디선가 튀어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이 페인터 타운 레드를 구글로 검색해 보면 전부 다 이렇게 가르치는 그죠? 언어를 가르치는 내용으로 이렇게 나오지. 하지만 이게 가령 응용이 돼서 가령 예를 들어봐요. 페인팅 한글이네. Painting the town red 이런 표현으로 가령 지금 이게 쓰이고 있는지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그럼 내용이 많죠. 여기도 있고 여기도 그러네. 그러면 이런 게 실제로 제일 좋은 건 뉴스 같은 데서 쓰이고 있나? 어? 보면은 어, 보세요. 그죠? 이게 전부 다 뉴스의 내용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런 내용이 많이 쓰이고 있어요. 그죠? 음, 여기 영국 더 미러지, 이게 영국 대중적인 그 신문인데 어, 한번 검색을 해볼까 여기서 주제적으로 쓰고 있는 걸 여기서도 한번 또 이렇게 검색을 하이라이트를 할 수 있으니까 미러지에 보면 A person in a Spider-Man costume has been running around in the middle of the night painting the town red to show 이렇게 나왔죠 기사가. 그러니까 스파이더맨 복장을 한 사람이 도심을 뛰어다녔다 한밤에. 그러니까 running the town red 하면 흥청망청 즐기면서 아니면 어떤 의미로 쓰였을까요? 이게 아니 실제로 그 말을 갖다가 페인트 칠을 하면서 이런 뜻일 수도 있을 거고 즐기면서 이런 뜻도 있을 거고
일단 뭐 내용을 들어가서 읽어봐야 되겠지만 이런 표현이 지금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신문에도. 그죠? 그러니까 뭐 신문에 쓰이니까 당연히 소설이나 이런 데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내용이죠. 음, 그 흥미로운 게 보면 특히 이 인도 같은데 인도는 보면은 영국 영어보다도 또 뭐 거의 한 세대 이전의 영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굉장히 오래된 archaic한 잉글리시를 그, 그 신기하게 오래된 영어를 지금 보존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옛날 표현은 특히 인도의 신문이나 이런 데 보면 그런 표현들이 아직 많이 보존돼서 쓰이고 있고 그래서 오히려 인도 사람들하고 얘기하다 보면은 오히려 영국 사람도 잘 쓰지 않는 그런 표현을 갖다가 일상 대화에서 쓰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또. 근데 좀 약간 격가지 이야기지만 인도 사람들이 영어를 굉장히 잘해요. 우리가 얼핏 듣기에는 특히 또 이제 뭐 그 우리나라에 일하러 오신 분들 그런 분들이 영어를 들으면 굉장히 인도 영어가 엉망이라는 그런 선입견을 갖게 되기가 쉽잖아요. 일단 우리가 못 알아듣으니까 잘 못 알아들어. 그리고 발음도 우리가 알고 있는 정식 미국 발음하고는 좀 굉장히 틀린 그 인도만의 액센트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인도 사람들이 영어를 못한다는 그런 잘못된 그런 오해를 하기가 쉬운데 인도 사람들이 영어를 굉장히 잘해요. 영어를 거의 공통어처럼 사용하고 있고 물론 못하는 사람도 있겠죠. 아주 뭐 사회 뭐 하층민이라든가 전혀 교육을 안 받은 사람들. 근데 웬만큼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영어를 대부분 잘하고 또 뭐 대학교 정도 나온 사람들은 진짜 영어를 아주 잘한다. 단지 발음의 문제. 그 사람들만의 발음이 있거든요. 또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사람들만의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표현이 있어요. 좀 오래된 표현, 약간 우리 보기에는 약간 캐캐 묵은 곰팡이가 묻은 표현 같긴 하지만 그 재밌는 게 그 발음이 우리는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저도 회사에서 인도 분들하고 얘기를 하면은 진짜 귀에 온 신경을 기울여 가지고 듣는데도 또 어떤 분은 좀 그나마 나은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진짜 무슨 말인지 거의 진짜 알아들을 수가 없는 분도 있고 그런데 그 이상하게 네이티브 잉글리시 스피커들은 그러니까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 그 미국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 인도 사람들의 발음을 전혀 아무 문제 없이 잘 알아듣더라고요. 되게 신기해. 아니 나한테 똑같이 들릴 텐데 분명히 저는 이제 미국 사람들이 말하는 건 거의 다 알아들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똑같은 영어를 구사하는데 인도 사람들의 발음이 이렇게 틀린지 또 그렇게 나는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는 인도 사람들의 발음을 어떤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잘 알아듣고 전혀 의사소통을 하는데 양쪽으로 지장이 없는 거지. 이게 굉장히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제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 일단 미국 사람도 처음에 이제 맨 처음에 인도 사람들의 발음을 듣는 사람은 좀 힘들 것 같아. 근데 일단 그 사람들하고 인도 사람들하고 잠깐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사람들의 발음이 익숙해지는 거죠. 아, 이 사람들은 이 단어 발음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그게 딱 캐치만 되면 우리가 군대 가면 그 남자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0점 조준 사격이라는 걸 해요. 그러니까 총마다 약간 특성이 있어요. 그 총마다 총하고 사람의 어떤 궁합이죠. 그래서 나는 제일 정확하게 가늠자 위에 표적을 올려놓고 총을 쏘는 것 같은데 항상 가서 나중에 확인해 보면 총알이 항상 옆쪽에 가서 한쪽에 몰려 있거나 그죠?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가늠자의 위치를 갖다가 조금 나한테 맞게 옮겨주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내가 쏘는 총알이 원하는 방향으로 항상 갈 수 있게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시험 삼아 총을 쏘는 걸 갖다가 0점 조준 사격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총하고 나하고의 어떤 그 저거를 케미를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말도 그러는 것 같아. 그 미국 사람도 몇 번 잠깐 그 특정 외국인하고 영어를 한번 해보면 아, 이 사람은 발음을 이렇게 하는구나. 그럼 귀에 딱 그 정도 그것만 딱 튜닝을 해줘요. 그 다음에는 아무 지장 없이 그 다음에 이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죠. 일단 어떤 틀 안에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막 흘러가는 거야. 그리고 또 그, 그 인도 사람들이 굉장히 그 문장을 세련된 문장을 써요. 대화에 좀 약간 좀 미국 사람들은 오히려 굉장히 좀 이제 슬랭화된 표현도 많이 쓰고 뭐 그냥 뭐
영어 격식을 많이 파괴된 말을 쓰거든요. 뭐 주어도 없고. 근데 인도 사람들은 굉장히 그 리터러리한 아주 문학적인 그런 문장을 그 대화 중에도 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음. 하여튼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결국 영어를 공부한다. 랭귀지로서의 영어를 공부한다. 그러니까 뭐 스피킹 나는 구어만 잘하고 싶어 이런 게 아니라 쓰는 영어, 그 좋은 글도 읽고 싶고 언젠가는 좋은 글도 쓰고 싶고 또 좀 그 일상적인 그런 표현을 떠나서 좀 심도 깊은 대화를 좀 하고 싶고 세련된 문장을 말로 구사하고 싶고 그러면 결국 다 해야 돼요. 그냥 다 주워 먹어야 돼.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든 저런 표현이든 나오면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어, 그리고 이제 그 제일 좋은 방법은 일단 소리내서 이게 제일 누구나 알고 있는 건데도 참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책을 읽을 때도 소리내서 읽고, 그 다음에 제일 좋은 방법, 어렵게 하는 건 한 번 읽은 다음에 괜찮은 문장을 읽은 다음에 책 덮고 자기가 다시 그 문장을 말해보는 거예요. 뭐 특정한 단어가 생각이 안 나면 다른 단어로 그냥 대체해 넣어도 돼. 자기가 읽은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의 문장을 만들어 보는 거야. 뭐 기억력이 좋은 사람은 뭐 읽은 내용을 그대로 말하면 더 좋을 거고 기억이 안 좋은 사람은 그 자기가 읽었던 글의 어떤 대체적인 어떤 뜻은 지스트는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이제 자기가 알고 있는 뭐 좀 더 쉬운 단어들이 보통 들어가겠죠. 그 단어를 집어넣어가지고 똑같은 문장을 만들어 보고 이제 그런 걸 패러프레이징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그 훈련, 대화 훈련할 때 굉장히 도움이 돼요. 자기가 뭔가 얘기를 하고 싶을 때 그 뭐 필요한 단어를 갖다가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면 단어를 끼워 넣을 수 있고 훈련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책을 읽을 때 소리를 내서 읽어라. 그래야 발음이 좋아져요. 그 다음에 일단 또 책을 덮고 난 다음엔 한 문장이 됐든 아니면 한 패러그래프가 됐든 자기가 읽었던 내용을 주섬주섬 자기가 할 수 있는 한에서 영어로 다시 얘기를 해보고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공부를 영어 공부를 하는데 제일 좀 힘들지만 자신을 약간 괴롭히면서도 단기간 내에 그래도 효과를 볼 수 있는 좀 그런 영어 공부 방법인 것 같아요. 자, 잠깐 그 어느 유튜브에 그 아주 인스파이어링한 이야기를 읽고 저 나름대로 생각나는 게 있어가지고 잠깐 얘기해봤습니다.